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뭐다? 욕망에 의해서 발견된 거고, 여기까지는 북아메리카가 어떻게 발전했냐? 비버 때문이다. 완전히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역사들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알아보면 비버를 통해서 우리는 북아메리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자, 이제 모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피는 우리들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동물 애호가가 나오면서 이 모피가 굉장히 쓸모없게 됐지만, 이 욕망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알면은 그렇게 쉽게 모피에 대해서 폄하할 수가 없다. 동물 인권가들은 왜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이 하나가 됐는지를 알아야 돼. 자, 동물 비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비버라는 동물로 이런 모자들을 만들었어요. 영국 신사, 그렇죠? 영국 신사. 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썼던 것 같은 모자들, 이런 모자들이 다 뭐예요? 비버의 털로 만들었다고. 비버의 모피는 사육이 불가능합니다. 뭐예요? 100% 자연산이라고. 광어도 자연산이 비싸죠? 사육이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비버 자체가 뭐 하는 애니까? 댐 만드는 애잖아, 물에서. 뭔가 갈아가지고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 사냥만 해야 돼요. 그래서 밍크보다 더 비쌌었다는 거지. 자연산 모피여야 되고. 그래서 자연산 광어가 양식이 되면서 싸진 거지. 양식이 되기 전에 광어는 되게 비쌌습니다. 똑같습니다. 양식을 할 수 없는 동물들은 수렵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지.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로는 안 키우잖아. 사육은 안 하잖아. 동물원에서 한두 마리 정도 보는 거지. 이렇게 사육해가지고 죽여서 파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 먹는 개랑 애완용 개는 다른 겁니다. 먹는 개는 사육하는 거예요. 사육이 가능해져야 된다고. 양식이 가능해져야 돼요. 근데 개가 양식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난 잘 모르겠지만, 개가 양식이 가능하면은 뭐예요? 식용이고 사육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사육이 불가능하고 양식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뭐예요? 100% 자연산인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거는 안 되잖아. 코끼리를 양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구공이 원래 상하였어요. 피아노가 상하였다고. 지금 상하로 만드냐고. 아니지. 그렇게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를 하면 되지. 대체를 못하면 계속 써야지. 양식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거라고, 인간들은. 자,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미친 모자 장수가 있습니다. 미친 모자 장수의 티파티.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티를 배웠죠? 이 티파티와 이 모자 장수와 이 연관성을 보면은 유럽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만 보고 카드 여왕만 보지 말고 이러한 역사도 알고 가면 좋겠다. 자, 낙타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원래 낙타털을 오줌에 담그면 낙타털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비버털도 오줌에 담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모자를 만들 털을 오줌에 담갔다는 거지. 근데 매독 환자의 오줌이 굉장히 효과적이야. 되게 뻣뻣한 털을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매독 환자가 치료 방법이 수은과 연고와 훈중이었다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수은이야. 그러면은 이 당시에 매독을 치료하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수은 중독이 됐다고. 그래서 캐로팅이 뭐냐? 물을 채우고 이제 수은을 넣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주면은 이제 되게 이쁜 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거를 하던 사람들이 다 뭐 하겠어요? 이 사람도 수은 중독 걸렸잖아. 이거는 훈중으로 치료하던 사람도 수은 중독이 걸렸는데 손을 넣고 빨아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수은으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모자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손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수은 중독이라고. 그래서 미친 모자 장수의 티파티가 앨리스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모자를 만들던 사람들은 다 수은 중독에 걸렸다. 자, 비보를 포획하면은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무두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두질을 하면은 뭐 해요? 이 천연 모피를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얻어진 모피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코트를 만들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퍼라고 하는데, 퍼. 그래서 자연 퍼는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퍼죠. 자, 북아메리카의 옛날 지도를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동물들이. 이 동물들이 뭐예요? 비버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에 비버가 많았지. 이 강을 따라서 비버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문명을 만들었지만 이 북아메리카의 강은 뭐를 발견시킨 거야? 비버를 발견시킨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이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맨하탄을 발견하고, 맨하탄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이 강을 여기가 맨하탄인데, 맨하탄을 발견하고 이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 비버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예요? 허드슨 강이라고. 이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비버라는 특산물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북아메리카에 관심을 뒀고. 그전에는 왜 남아메리카에 관심을 뒀어요? 은도 있었지만, 은은 멕시코까지였다고. 고추, 향신료, 카카오 뭐 이런 거에 환장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뭐에 환장을 한 거예요? 추운 날씨에 있는 비버에 환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맨하탄인데, 옛날엔 뉴 암스테르담이었다고. 왜? 네덜란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비버 가죽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났던 뭐를 팔아요? 여기다가 조개를 파는 거죠. 그리고 가죽을 갖고 온 다음에 이 가죽을 또 여기다 팔고, 여기에서 이제 모직을 갖고 와서 또 여기다가 팔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무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영국군하고 네덜란드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 비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암스테르담을 뭐라고 바꾸느냐면은 이 찰스 2세의 동생인 요크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었던 게 뉴 요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 무역에서 비버의 값이 올라가자마자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비버를 확보하는.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싸울 일이 거의 없었는데, 뭐가 싸울 일이 됐냐? 요런 게 싸울 일이 된 거지. 이게 이제 본토에서의 전쟁으로도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유대인이 정착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서 정착을 하죠. 그래서 한쪽은 뭐예요?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필라델피아고, 이쪽에다가 정착한 사람들이 뉴포트라고. 그러면서 동부에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나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 13개 주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맨하탄,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뉴포트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하고 했던 비버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는데, 이제 영국이 이렇게 먹고 이쪽으로 더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부딪히냐면은 여기에서 시작했던 프랑스하고 부딪힌 겁니다. 프랑스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서? 퀘벡의 기준을 잡고, 프랑스는 자원을 찾아서 여기로 들어옵니다. 얘네들도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여기를 결국에는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서로의 이권에 부딪히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비버를 찾기 위해서 계속 올라오면서, 비버가 강에다 댐을 만들면서 계속 이게 생존을 하기 때문에 이 강을 따라서 쭉 갑니다. 큰 강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은 프랑스하고 영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프랑스 앤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이기냐? 이 모피 싸움에서 결국에는 영국이 이김으로
이 모피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큰 나라를 누가 차지하게 되는 거야? 영국의 사람들이 식민지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는 어때요? 퀘벡이라는 곳이 유일하게 프랑스어를 쓰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영국어를 쓰고 있지만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는 데는 퀘벡시인 거지. 왜냐하면은 프랑스가 이렇게 잡았었으니까. 자,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허드슨만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허드슨만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허드슨 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왔지만 결국에는 허드슨 강과 허드슨 만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하고 또 누가 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노스웨스트사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출신이 또 와가지고 여기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는 무엇으로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 모피다. 자, 모피가 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하냐? 비버였다가 해달이었다가 바다포범이었다가 밍크로 바뀝니다. 이게 트렌드를 타는 거지. 이것만 있으면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있대요. 난 이거지 하면서 더 뭐 하는 거야? 더 유니크한 거란 말이야. 대체제라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코치라면 이게 루이비통이고 샤넬이고 에르메스고 이렇게 돼가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가치가 있는 게 좀 더 희귀성이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의 계급을 만드는 거야. 밍크는 사육이 돼. 밍크가 사육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 보편제가 돼버리는 거지. 하지만 또 이렇게 사육되니까 뭐가 느껴져? 이 귀여운 것들 보기에 누구 보기에 인간들이 보기에 이 귀여운 것들은 죽이면 안 되고 소나 돼지는 괜찮고. 밍크 사육 금지법.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자 향신료에 의해서 뭐가 개발이 됐어요? 남미가 개발이 됐습니다. 향신료에 의해서 맨 처음에 인도가 개발이 됐지만 우리가 찾은 신대륙은 어디예요? 남미였고요. 남미에서 은을 찾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은을 찾았고요. 그러다가 모피를 통해서 뭐를 찾았습니까? 모피를 통해서 북아메리카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던 지금의 미국,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남미의 여러 가지 커피나 코코아 같은 원자재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다양한 음식들도 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왜 미국과 왜 브라질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원산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AG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의 약자입니다. 은기호가 아르헨의 기호가 되는 거지.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뭐가 했던 거예요? 은이 많았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은만 많았어서 그렇습니다. 왜? 다 기본소득을 줬거든. 남미들은 왜 망했습니까? 자원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원들을 한 군데 두 군데가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끊임없이 무엇을 갖고 다투게 돼요? 자원을 갖고 다투게 되는 게 남미지. 우리나라는 뭘 갖고 다퉈요? 권력을 갖고 다툰다고. 뭘 하면서? 기본소득 주겠다고 하면서 권력을 갖고 다투는 게 지금 우리나라지. 지금은 왕국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절대적인 왕권이 무너지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석유가 과연 쓸모 없어지느냐는 관건인데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경유가 공해를 일으킨다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경유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쓰면 안 되죠. 근데 경유가 어떻게 하다 나오는 거게? 아니지. 휘발유를 만들려면 경유는 부산물로 나옵니다. 그럼 휘발유만 쓸고 경유는 묻을 거냐 이거지. 난 이런 멍청함이 너무 싫습니다. 욕망은 있는 거고요. 욕망의 부산물은 늘 소진을 해야 돼요. 재고 소진을 하지 않으면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뭐다? 욕망에 의해서 발견된 거고 여기까지는
북아메리카가 어떻게 발전했냐? 비버 때문이다. 완전히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역사들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알아보면 비버를 통해서 우리는 북아메리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나중에는 그 골든 러시를 하면서 점점 50개 주를 발달하지만 초창기의 13개 주는 비버의 욕망에서 시작된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